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용어, 특히나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용어들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코드를 수정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함수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드리고 함수 한두 개 만들어 보고 예제 조금 만들어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가 에러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저라고 코드 작성하면서 에러 안 만나겠어요? 수업하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코드를 작성하면서도 에러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문법적인 오류일 수도 있고 뭐 단순 오타 때문에 생긴 오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류들 중에서 제일 쉬운 오류는 뭐냐면 문법적인 오류는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 설명을 딱 읽어보고 여기가 틀렸네? 그러면 여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 읽어보고 거기만 고쳐버리면 되니까. 문법에 맞게끔 고쳐버리면 돼요. 네, 그런 오류들이 고치기 제일 쉬워요. 어. 근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오류는 논리적인 오류예요. 그러니까 하- 함수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거에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었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아무런 오류가 없었고, 리턴 값도 제대로 전달을 받았고, 근데 문제는 그 리턴 값이 내가 원하는 리턴 값이 아닐 때, 그거는 뭔가 로직이 잘못된 거거든요. 뭐 조건문을 잘못 썼거나 반복을 뭐 잘못했거나 그런 로직을 잘못 만든 경우에는 코드를 그 로직을 따져가면서 어떤 논리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걸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문법적인 오류인데 딱 이런 코드가 나오면 일단은 실행도 안 될 뿐더러 코드 자체가 실행도 안 될 뿐더러 실행이 되게끔 고치는 거는 문법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키워드가 포지셔널보다 먼저 쓸 수 있었나? 쓸 수 없었나?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써보면 되잖아요. 써보고 키워드를 먼저 써보고 포지셔널은 뒤에다가 써보고 근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 맞다. 키워드는 앞에서 쓸 수 없었구나. 키워드는 뒤에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코드를 고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문법들은 언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혹은 뭐 PLSQL이라고 하는 언어, 그런 언어들마다 어, 키워드를 먼저 써도 되는 그런 언어도 있을 수가 있고, 어, 키워드를 앞에 쓰면 안 되는 파이썬과 같은 언어도 있을 수가 있고, 언어들마다 문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문법이 다르듯이, 네.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아요. 언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키워드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그런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코드를 작성해보고 에러 메시지를 보면 파이썬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구나 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보고 에러를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법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포지셔널은 이런 거였고, 키워드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도 마찬가지.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음, 함수를 만들 때 기본값을 설정하는 거다.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다. 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를 만들다가 이거 안 되네. 왜 여기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준 건 왜 안 되지? 그거는 파이썬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안 되면 그럼 이렇게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고 쓰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하면 문법 오류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뭐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에러 메시지를 만났을 때 맞다. 파이썬은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았지. 디폴트 아규먼트는 뒤에서만 선언을 해야 됐었지.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문법에 맞게끔 코드들을 수정해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질문 주셨던 분이 계세요. 아규먼트는 하나인데 거기다 값들을 여러 개를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었던 거. 네, 그게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variable length. 그러니까 length가 가변적이다라는 뜻이죠. 길이가 가변적이다. 길이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변 길이 인수. argument. 어, 함수의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파라미터 하나에다가 값을 여러 개 전달할 수 있는. 리스트나 튜플을 전달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거는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하나의 변수에다가 파라미터에다 전달하는 거고, 어, 이거는 그냥 값들 자체를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길이 인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 한 개를 전달해도 되고, 두 개를 전달해도 되고, 심지어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아규먼트를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가변 길이 인수예요. 프린트 함수가 딱 가변 길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 함수 한번 볼까요? 프린트 이렇게 하면 얘는 뭐 해줘요? 그냥 줄바꿈 하나만 딱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린트 하고 문자열 한 개를 넘겼어요. 얘는 뭐 해줘요? 그냥 문자열 한 개를 출력을 해줘요. 자, 여기 두 줄 출력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얘가 얘가 여기에서 줄바꿈 한번 해준 거고 얘는 그 밑에 줄에서 문자를 출력한 거고 이해되시죠? 어, 또 어떻게도 호출할 수 있어요? 프린트 하고 헬로우 이렇게 하고 안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줘도 되고 한 개를 줘도 되고 두 개를 줘도 되고 10개를 줘도 되고 100개를 줘도 되고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는 거.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없는 이런 아규먼트를 가변길이 인수. 가변길이 인수는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자, 그럼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예요.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프린트 함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어, 프린트 함수 보여드릴 때 여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른 파라미터들과는 다르게, 그죠? SAP, AND, 파일, 플러시, 얘네들은 그냥 단어로만 변수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단어로만 변수 이름을 만들었는데 얘는 특별하게 단어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별표가 붙어 있죠. 얘가 가변길이 인수. 아그스라고 하는 게 가변길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무엇을 쓰면 별표, 별표를 사용하면 그게 바로 가변길이 인수예요. 함수 내부에서 가변길이 인수는요, 투플로 취급을 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가변길이 인수는 튜플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튜플은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가 튜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근데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의미죠. 튜플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도 되잖아요. 원소가 한 개 있어도 되고 원소가 두 개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는 튜플 아니면 리스트란 말이에요. 키밸류 쌍이 아닌 이상은 한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려면 튜플 아니면 리스트인데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인 거예요. 튜플. 튜플이란 얘기는 가변 길이 인수는 인덱스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가변 길이 인수는 인덱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이런 거를 찾고 싶으면 그 아규먼트 이름 뒤에다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그 전달된 아규먼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를 몰라도 돼요. 튜플은 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for, in 다음에 튜플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변 길이 인수는 for, in 문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는 for, in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그 함수들은 대부분 포인 문장을 이용해서 그 가변 길이 인수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고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 주의하실 점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도 좋고요. 만약 기억하지 못한, 에러 메시지를 만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실 수 있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가변 길이 인수는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이름 쓰고서 거기다 값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할 때요. 프린트 함수 볼까요? 프린트 함수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 뭐예요? 아그스잖아요. 근데 아그스는 하고서 값들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값들을 나열만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만 하고 있었죠. 그쵸? 음. 파라미터 이름을 쓰고서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오류 메시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 메시지를 만나면 가변길이 인수는 키워드로 쓸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는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함수를 선언할 때, 어, 함수를 선언할 때 가변 길이 인수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첫 번째도 가변 길이 인수였었고 두 번째도 가변 길이 인수였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규먼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전달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X에 전달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가 Y에 전달이 돼야 될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 길이 인수는 그 함수 선언할 때 하나만 두 개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변 길이 인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밖에. 그러니까 별표가 붙은 파라미터는 별표가 붙은 파라미터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 다음에 그 가변 길이 인수를 어, 인수 뒤에서 가변 길이 인수 뒤에서 선언된 파라미터들에는 파라미터가 뭐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파라미터들에는 파라미터들은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무슨 방식으로만 전달하셔야 되냐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만 값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습니까? 네, 이것도 곰곰이 제일 마지막 내용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제가 프린트 함수 사용할 때 보시면, 세퍼레이터의 값을 전달하거나 AND의 값을 전달할 때는 항상 제가 파라미터 이름을 같이 쓰고 있었을걸요? 그죠? 세퍼레이터는 하면서 뭔가를 줬었고, AND는 하면서 뭔가를 줬었어요. 그게 키워드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라고 하는데,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과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면서 쉼표를 주겠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과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쉼표 한 개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를 세퍼레이터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수가 만들어지기를, 함수가 만들어지기를 첫 번째 아규먼트가 가변 길이 인수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아규먼트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한 개의 아규먼트를 주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주든, 세 개의 아규먼트를 주든, 모든 아규먼트를 이 아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쉼표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기스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얘까지도 요렇게 헬로우 그다음에 공백 하나 안녕 공백 하나 공백 뒤에 문자열 하나 요렇게 출력하는 내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세퍼레이터라고 지정을 하면서 얘를 호출해 주게 되면 이제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헬로우라고 하는 아규먼트와 안녕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구분하는 구분자로 사용이 돼요. 마지막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가변 길이 인수 뒤에서 선언된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는 있어요. 선언할 수는 있지만 그런 파라미터의 값을 주고 싶다. 방법은 키워드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어, 앞에 선언되어 있는 가변 길이 인수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뒤쪽에는 값을 전달하려면 키, 밸류, 키, 밸류 하고서 전달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길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만드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함수 이름은 add a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all.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쓰면서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args라고 하셔도 되고 보통은 아규먼트들이라는 의미로 그냥 아그스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아규먼트 줄여가지고 뭐 값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values 이렇게 변수 이름 만들 수도 있고 이 변수 이름은 뭐든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은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변수 이름 앞에 뭘 붙인다? 별표 한 개를 붙인다. 별표 한 개를 붙인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0을 저장을 했어요.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아그스에서. 리절트에다가 더해 나갈 거예요. x를. 그리고 루트만 할 거예요. 리절트는. 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값이 몇 개가 전달될지는 모르겠다예요. 자, 이 가변길이 인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별표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표는 선언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선언할 때만 아그스는 아그스는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실제 변수 이름은 아그스가 변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그스는 뭐라 그랬어요? 튜플이라 그랬어요. 튜플. 튜플이면 for in 구문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소 꺼내고, 두 번째 원소 꺼내고, 세 번째 원소 꺼내고, 마지막 원소 꺼내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게 튜플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아그스를 튜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를 아그스가 숫자들의 튜플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코드예요. 숫자들을 넘겨주면 첫 번째 숫자 더하고 두 번째 숫자 더하고 세 번째 숫자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까지를 더한 다음에 총 합계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한 개만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리턴되죠? 1이라고 리턴되죠. 함수를 호출할 때 1, 2, 뭐, 꼭 3, 4, 5 이렇게 될 필요는 없죠. 이러면 33이려나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20 이렇게 한 거죠. 리턴 값이 얼마? 33인 거예요. 그리고 add, all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가변길이 인수 부분에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요. 한 개를 줘도 되고 여러 개를 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줘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가변길이 인수다라고 하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뭐 붙인다? 별표만 붙여주면 그건 가변길이 인수다.
그리고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이다. 함수 내부에서는 튜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프린트문 한번 넣어볼까요? 프린트, 아그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행했을 때 프린트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건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함수를 불러줬을 때 실행되는 거죠. 함수를 불러줘야지 여기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고 밑에 있는 거 코드 실행했어요. 자, 여기서 출력한 게 뭐예요? 숫자 1,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 그래서 다 더해주면 뭐 0 더하기 1밖에 없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호출해 볼까요? 1, 2, 10, 20 이렇게 넘겼죠? 아기스 출력한 거 어떻게 출력했어요? 바로 1, 2, 10, 20 괄호 닫고 이거 뭐예요? 튜플이잖아, 튜플. 그죠? 음.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넘겨줄 때 이렇게 값을 여러 개를 넘기면 쉼표로 구분하는 거죠, 쉼표로. 얘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그스는 하고서 1, 2, 10, 20 이런 코드가 실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니까, 그죠? 여기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 이런 반복문이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의 모든 합계를 리턴을 해주는 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무것도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주면 얘는 뭐가 전달된 거로 생각한다? 비어있는 튜플. 원소가 하나도 없는 튜플이라고 생각한다. 얘. 그래서 일단 리절트라고 하는 값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튜플에서 꺼낼 수 있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튜플에서 꺼낼 수 있는 원소가 없으면 포문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밑으로 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하는 거는 뭐 리턴했어요? 0을 그냥 리턴을 했죠. 그게 여기 리턴 값, 리턴 값으로 있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변 길이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한 거고.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add, all.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규먼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그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호출할 때 아그스 이렇게 하고 전달하는 거를 이거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의 의미인가? 자, 이거 뭐예요? 얘가 키워드 아규먼트고 나머지는 다른 파라미터들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이란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값 하나만 아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파라미터들 우리가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튜플을 직접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튜플을 직접 주는 것도 안 돼요. 아, 함수 내부에서는 그 아규먼트들을 이 아규먼트들을 튜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호출할 때 튜플 자체를 넘기는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튜플을 넘기는 거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타입 에러라고 되어져 있고요. unexpected 기대되지 않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뭐 기대와는 다르게 키워드 아규먼트가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좀 불친절하긴 해요. 에러 메시지가 좀 불친절하긴 한데 기대되지 않는 키워드 아규먼트. 다시 얘기하면 키워드 아규먼트를 쓸 수 없는 자리에 키워드 아규먼트를 썼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남겨드릴게요. 남겨드리고, 음, 가변길이 인수는, 가변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ef, def, 테스트, var,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variable length argument, 가변 길이 인수를 테스트하는 함수, 이렇게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거고요. 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건데, 뒤쪽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게 가변 길이 인수. 뭐 함수 내용은 뭐 우리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력만 할게요. x는 이라고 하고 x를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y는 하고서 y가 무엇인지 출력만 할게요. 음. 이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호출하는 게 정상적인 호출인 거고 어떻게 호출하면 안 되느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실행했습니다. 실행했고요. 자, 첫 번째 테스트 아그스 이런 거 있죠. 아그스. 자, 이렇게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얘는 성공하겠죠. 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한 거예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거예요? 뭐, 그쵸.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한 거죠. 모든 아규먼트를, 모든 아규먼트를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x는 1이 되는 거고요. y는 2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숫자 2 하나만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x는 숫자 1이고요. y는 가변 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숫자 한 개를 저장하는 튜플이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바, 아그스. 테스트 바, 아그스. 1, 2, 3, 4, 이렇게 전달했어요. 자, 얘도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얘도 성공할 수 있겠죠. 어,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아규먼트로.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전부는 누구한테? 가변길이 인수한테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도 그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x는 숫자 1인 거고요. y는 뒤쪽에 있는 나머지 모든 아규먼트들을 튜플로 묶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되죠. 얘도 지금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은 어디로 갈까요? 1은 x로 가요. 가변 길이 인수는
값을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값을 안 주면 비어있는 튜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 문장에서 출력한 게 이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그다음 그 뒤쪽에 아규먼트가 더 없기 때문에 가변 길이 인수에는 전달될 값이 없음. 다시 얘기하면 비어있는 튜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돼요, 안 돼요? 예, 실행해 보시면 에러 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실행을 잘 하다가, 그죠? 네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어요. 그죠? 에러 메시지 내용 볼까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required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필요한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필요하다. x. 다시 얘기하면 x라고 하는 변수에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값을 한 개, 없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한 개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미싱, 빠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디폴트 아규먼트 없단 말이에요. 기본 값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파라미터는 반드시 값을 넘겨야만 되는 파라미터예요. 근데 우리는 값을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에러가 발생해야 맞아요. 에러가 발생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만 x는 x는 파라미터라고 할까요? 파라미터 x는 기본 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다시 얘기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해야만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얘는 얘는 에러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변 길이 인수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변 길이 인수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되죠. 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전달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2를 x에다 주겠다는 얘기고, 음. 그럼 뒤쪽은 가변 길이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실행해보면 되네요. 되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죠?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요건 가능합니다. 그죠? 가변 길이 인수는 값들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어, 첫 번째 파라미터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주든 키워드 방식으로 주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능해요. 그래서 x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에는 비어있는 튜플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테스트 바 아그스 x에다 2를 주고요. 2, 3, 4, 5, 6 이렇게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가변 길이 인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쪽에서 키워드 파라미터 그리고
포지셔널 아규먼트 파라미터. 보고 그 내용이에요.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인데 키워드 아규먼트가 먼저 쓸 수 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먼저 써서는 안 된다. 항상 위치,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먼저고, 어,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쓰는 거는 그 뒤에, 그 뒤쪽에서 써야 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지금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를 먼저 쓰고 포지셔널을 뒤쪽에다 쓰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여기가 아무리 가변길이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어도, 여기가 아무리 가변길이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어도, 아, 키워드 아규먼트가 먼저 나와버리기 때문에 뒤쪽도 다 키워드 아규먼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허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요건 다른 내용이죠. 어.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먼저 나오면, 아,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를 팔로우하고 있다. 팔로우하고 있다. 뒤쪽에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키워드 아규먼트가 포지셔널보다 포지셔널 아규먼트 먼트들보다 먼저 사용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아예 뒤쪽을 하나도 안 줘버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쓰고 뒤쪽에 아무것도 안 줘버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키워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뒤쪽에서 키워드 안 쓰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석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만 남겨뒀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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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튜플, 괄호로 묶여있죠.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뭐, 여기, 그, 프린트문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이 제일 마지막에, 그, 어,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출력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을 출력을 할 때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한 개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마지막에는 안 붙여서 출력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얘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다. 얘는 원소 세 개짜리 튜플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함수를 만드시는데 테스트 아그스 에러라고 할게요. 아그스 에러.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아니군요. 두 번째였었군요. 함수를 선언할 때 가변길이 인수는 두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최대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하시면, 그러니까 별표 아규먼트가 가변길이 아규먼트란 얘기예요. 가변길이 인수는 한 번만 나와야지 두 번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냥 에러 내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